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KBS 통합뉴스룸 5시 뉴스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에 쓰일 7조 8천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됐습니다. 이 정부는 추석 전에 지원금 지급을 대부분 완료할 계획입니다. 정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젯밤 늦게 국회를 통과한 4차 추경 배정안이 오늘 임시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됐습니다. 코로나 피해 2차 지원을 위한 7조 8천억 원 규모로 한 해 네 번째 추경안이 편성된 건 59년 만입니다. 이번 추경도 속도가 관건입니다. 국민들께서 신속하게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국회는 어젯밤 10시 넘어 본회의를 열고 여야가 합의한 추경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전국민 통신비 지원안은 지원 대상이 줄어서 만 16세부터 34세 사이와 만 65세 이상에게만 2만 원씩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남는 예산으로 장애인 연금 수급권자 등 취약계층 105만 명이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을 추가로 받게 됐습니다. 초등학생에게 2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던 아동 특별 돌봄비는 중학생도 15만 원씩 받기로 확대했습니다. 개인 택시 외에도 법인 택시 종사자들도 한 사람당 100만 원이 지원됩니다. 국민들께 잘 전달이 되어서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저희들 요구와 주장을 대폭 수용해 준 민주당의 김태년 대표님과 우리 간사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반면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은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고통을 심사하고 선별하겠다는 추경안에 찬성할 수 없다며 유일한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정부는 곧바로 집행 절차에 들어가 추석 연휴 전 지급이 대부분 완료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정하연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새 110명 늘면서 다시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이 방역당국은 고령층 사망자가 늘고 있다며 이번 추석 연휴가 가을철 대유행 여부에 중대 고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임주형 기자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하루 새 110명 늘어 나흘 만에 다시 세 자릿수로 올라섰습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국내 발생한 99명, 해외 유입은 11명입니다. 국내 발생 사례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40명, 경기 28명, 인천 5명 등 대부분 수도권에서 나왔습니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마트에서는 사장과 가족, 직원 등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원주시 삼육중학교에서는 학생 1명과 아버지 등 2명이 양성을 나타냈습니다. 이 학생과 같은 날 등교한 학생과 교직원 등 150여 명에 대해 진단검사가 실시됐습니다. 이처럼 전국에서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최근 2달 사이 70대 이상 고령 사망자가 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방역당국은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고 나는 방문 판매 설명회 등에 대한 방역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해 시행 중인 외부 출입 제한과 면회 금지 조치는 추석 연휴 동안에도 유지됩니다. 금년도 방역의 최대 고비가 될 이번 추석 연휴 기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다시 힘든 시기를 맞이할지 소중한 일상을 되찾을지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번 특별 방역 기간에는 말 그대로 특별한 경각심을 가져주실 것을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서울시는 지난 19일과 20일 이틀 동안 시민들의 추석 연휴 계획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67.9%가 이번 추석 연휴 때 따로 사는 가족이나 친지를 방문하지 않겠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추석 연휴 기간에도 선별진료소를 구별로 1개 이상 운영하고 120 다산 콜센터를 24시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역과 청량역 등 사람들이 많이 몰릴 것으로 보이는 주요 역사와 각종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 현장 점검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임주현입니다. 최근 열흘 사이 포항과 경주에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크게 늘었습니다. 이 포항은 병원 2곳이 동일 집단 격리에 들어갔고 경주도 소규모 확산이 늘어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유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0시를 기준으로 코로나19 환자는 경북 포항에서 5명, 경주에서 1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병원 8층이 동일 집단 격리된
포항 세명기독병원에서 20대 간호사 1명이 추가 확진되면서 세명기독병원 관련 확진자는 모두 5명으로 늘었습니다. 포항 휴 요양병원에서도 환자 4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아 병원 한 개층이 동일 집단 격리됐습니다. 포항시는 병원과 요양보호시설의 면회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경주도 비상입니다. 칠곡 산양삼 설명회를 다녀온 50대가 지난 11일 확진된 이후 학교 등 소규모 감염이 크게 늘었습니다. 어제 확진자 가족 1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확진자는 19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6명은 감염 경로를 모릅니다. 최근 열흘 사이 경북 지역 확진자의 90% 이상이 포항과 경주 지역에서 발생했는데요.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도 늘고 있어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역 감염이 계속되자 포항시와 경주시는 마스크 착용 행정 명령을 발동하는 등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추석 연휴 이동을 자제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한편 대구에선 지난 19일 확진된 택시기사와 친목 모임에서 접촉한 남구 거주 70대 남성 2명과 여성 1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KBS 뉴스 유재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으로 피해를 본 5개 시군과 19개 읍면동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습니다. 이번에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시군 지역은 강원 강릉시, 인제군, 고성군, 경북 포항시, 경주시 등입니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앞서 문 대통령은 읍면동 단위까지 세밀히 조사해 피해 복구에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하고 추석 전에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새벽 유엔 총회 연설에서 꽉 막힌 남북관계 돌파구로 한반도 종전선언을 제안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유엔의 새 역할로 포용성이 강화된 국제 협력을 제안하고 그 첫 시험대는 코로나 백신 보급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홍성희 기자입니다. 문 대통령은 화상으로 이뤄진 유엔 총회 연설에서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구상을 밝혔습니다. 먼저 2018년 4월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이 추진하기로 했던 종전선언을 다시 제안했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은 완전히 종식돼야 한다며 그 시작은 평화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종전선언이라고 말했습니다.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입니다. 남북관계가 단절된 상황에서 북한의 호응이 있겠느냐는 내부 의견도 있었지만 고심 끝에 연설문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북관계가 어려울수록 종전선언의 정치적 의미는 더 클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종전선언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종전선언을 통해 화해와 번영의 시대로 전진할 수 있도록 유엔과 국제사회에도 힘을 모아주길 바랍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유엔의 새로운 역할로는 포용성이 강화된 국제협력을 제안했습니다. 그 첫 시험대는 코로나 백신 보급이 될 것이라며 국제적 연대와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포용성이 강화된 국제협력은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고 함께 자유를 누리며 번영하는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북한을 포함해 중국과 일본, 몽골이 함께 참여하는 동북아 방역 보건협의체 창설 구상도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유엔 총회 화상 연설에서 코로나19 대유행 책임론을 놓고 충돌했습니다. 유엔에서조차 미중 갈등이 노출되자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박원기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작정한 듯 중국을 겨냥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 전 세계에 전염병을 퍼뜨린 건 중국이며 유엔은 중국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We must hold accountable the nation which unleashed this plague onto the world, China, in the earliest days of the virus. 트럼프 대통령은 또 세계보건기구가 중국에 통제당하고 있다며 코로나 사태 초기 사람 간 감염 가능성이 없다고 해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중국이 수백만 톤의 해양 쓰레기를 바다에 마구 버리고 있고 독성 물질도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많이 방출하고 있다며 환경 문제까지 거론했습니다. 역시 화상 연설에 나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번 사태를 정치화하고 쟁점화하는 것은
거부돼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当今世界正经历100年未有之大变局，突如其来的新冠肺炎疫情对全世界是一次严峻考验。 그러면서 백신 개발이 완료되면 개도국에 우선 공급하겠다면서 우군 확보에 나섰습니다. 다자 외교 무대인 유엔에서조차 미중 간 갈등이 그대로 노출되면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세계 각국이 좀 더 협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미중 갈등을 신냉전으로 부르며 이를 막기 위한 모든 노력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Our world cannot afford a future where the two largest economies split the globe in a great fracture, each with its own trade and financial rules and internet and artificial intelligence capacities. 갈등이 지속된다면 유일한 승자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일 것이라며 미중 갈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 원대 공사를 수주해 이해충돌 의혹에 휩싸인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탈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당에 더 이상 부담을 주지 않도록 당적을 내려놓는 것이 맞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나 자신과 관련된 여러 의혹에 대해선 끝까지 진실을 소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제에 이어 오늘 이른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재판이 열렸습니다. 오늘은 민주당 관계자들에 대한 첫 정식 재판이 열렸는데요. 민주당 전현직 의원과 당직자들은 국회 활동 과정에서 생긴 정당한 행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박민경 기자입니다. 지난해 국회에서 법안 상정을 놓고 여야가 충돌한 이른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이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 10명에 대한 첫 정식 재판이 오늘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법안 접수 과정에서 야당 의원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들은 당시의 행동이 국회 활동 과정에서 생긴 정당한 행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에 적법한 업무, 그리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방해했던 것을 저희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뚫고 정당한 업무를 하기 위한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검찰이 당시 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 등을 재판에 넘긴 뒤 구색을 갖추기 위해 민주당에 대한 기소를 단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수결에 의해서 내려진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그것이 횡포라는 이름으로 저항의 대상이 되고 방해의 대상이 된다면 그것은 대의민주주의의 위기고 종말입니다. 검찰은 국회안 폭력 행위를 일체 금지하는 국회 선진화법 취지를 설명하며 이에 따라 피고인들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1월에 열릴 다음 재판에서는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의 최이배 전 의원 감금 혐의를 다룰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국방부는 지난 21일 낮 12시 51분쯤 서해 북방 한계선 NLL 인근인 소연평도 남방 2km 해상에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선원 1명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해양경찰에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실종된 47살 남성 A씨는 목포에 있는 서해 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서해 수산서기로 500톤급 어업지도선에 다른 선원 17명과 함께 승선해 업무를 수행 중이었습니다. 그는 실종 다음 날인 어제 실종자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정황이 포착됐다는 첩보에 따라 정밀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모르는 지적장애인의 로또 1등 당첨금을 가로채 땅과 건물을 챙긴 혐의로 60대 부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1심은 이들 부부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악용했다며 사규죄를 인정했습니다. 박연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식당 손님인 지적장애인 B씨와 10년간 알고 지낸 60대 A씨 부부. 지난 2016년 B씨로부터 15억 5천여만 원의 로또 1등 당첨 소식을 들었습니다. 부부는 글을 모르는 B씨에게 충남 예산의 땅을 사 건물을 짓고 식당을 운영해 같이 살자며 당첨금 가운데 8억 8천여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A씨 부부는 실제 땅을 사 건물을 짓긴 했지만 A씨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했습니다. 또 1억 원은 부부와 가족들 개인 용도로 쓰고 1억 5천만 원을 담보대출받아 임의로 사용했습니다. 뒤늦게 이를 알게 된 B씨 측은 A씨 부부를 사기죄로 고소했는데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B씨가 글을 읽을 줄 모르지만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 은행 업무를 보고 재물에 대한 소유 개념도 있다며
A씨 부부의 유혹에 현혹될 만큼 판단 능력이 결여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지적장애 3급인 B씨의 지능지수는 58 정도에 사회적 연령은 13세 수준. 이 사건을 다시 심리한 대전고법은 무죄 판결의 근거가 됐던 B씨의 심신장애 정도를 1심과 달리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상에서 음식을 사 먹는 행위 등과 거액을 들여 부동산을 장만하는 행위는 전혀 다른 판단력을 필요로 한다며 고액의 재산상 거래 능력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정신기능에 장애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심을 파기하고 이들 부부에게 징역 3년과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금융거래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고 소유와 등기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10년지기 지적장애인을 악용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연선입니다. 요즘 손소독제 많이 사용하시죠? 그런데 자칫하면 화상을 입을 수도 있어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 주성분인 에탄올은 불이 잘 붙기 때문에 사용 후 충분히 말리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정지주 기자입니다. 코로나 시대 이젠 없으면 허전합니다. 이 마스크 그리고 또 손소독제 얘긴데요. 어딜 가든 손소독제 한번 손에 발라줘야 합니다. 겔 타입이 대부분이라서 바르고 이렇게 쓱쓱 비벼주면 되죠. 부담 없이 그렇게 사용해 왔는데 이거 바르고 불 근처에 갔다간 큰일 납니다. 온몸에 화상을 입을 수 있는데요. 미국 텍사스의 한 여성 얘기입니다. 세 딸과 자신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키기 위해 손소독제를 써왔습니다. 그날도 그랬고요. 촛불 하나 켰을 뿐인데 그게 폭발한 겁니다. And it obviously went all over my face, and in like a matter of 5 seconds, my whole body was just consumed in flames. 온몸에 3도 화상을 입었고요.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이 손소독제 주성분이 에탄올입니다. 에탄올 함량이 60%를 넘으면 이렇게 위험물로 분류가 되는데 손소독제는 이 정도가 들어있어야 합니다. 자, 문제는 이 에탄올이 세균을 잘 죽이지만 불이 잘 붙습니다. 자칫 화재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요. 일단 방화용 장갑에 손소독제를 바르고 바로 불을 붙여봤습니다. 종이 뭉치를 가져다 대니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게 눈으로 확인이 되죠. 자, 이번에는 손소독제를 바르고 30초 정도 지난 후에 불을 붙여봤습니다. 잘 붙지 않죠? 에탄올의 휘발성이 강해서 금방 날아가기 때문인데요. 알코올은 화재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집안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난로나 화롯불, 특히 이런 곳에 굉장히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유튜버들도 직접 실험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최대한 안전을 확보한 후에 했겠죠. 이 손소독제에 불을 점화시켰더니 이렇게 불이 붙고 있어요.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면 그리고 휴지를 말아서 붙였더니 더 활활 타오르는 게 보입니다. 불을 부었는데도 지금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시판용 에탄올로 실험을 했는데요. 파란 불꽃이 선명하게 보이죠. 와, 알코올은 훨씬 더 위험합니다. 자, 화재뿐만이 아닙니다. 이거 잘못 다루면 눈에 화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어린이들이 이런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놀이터나 엘리베이터를 타면 손소독제가 비치돼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너무 높아서 어린이들이 쓰려면 자칫 눈에 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강원도 춘천에서는 7살 어린이가 또 대구에서는 5살 어린이가 이 손소독제를 바르려다가 눈에 튀면서 각막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각막 상피 세포가 이제 직접 이제 알코올을 닿게 되면 이제 벗겨지게 되죠. 각막이 하얀 부분이 이제 하얗게 되면서 약간 시력 저하도 크게 일으킬 수 있죠. 화상 범위가 넓어질 수 있기 때문에 눈 절대 비비면 안 됩니다. 바로 병원을 찾는 게 좋지만은요. 만약 그럴 수 없다면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어줘야 합니다. 자, 그리고 곧 추석입니다. 음식하느라 불 쓰고요. 또 차례 지내며 초를 쓸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손소독제 발랐다면 30초 후에 이런 것들 만지는 게 좋습니다. 소방당국은 만약에 손소독제 쓰다가 불이 붙었다면 젖은 수건으로 불을 덮어서 끌 것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의 임금체불과 정리해고 등으로 논란을 빚은 이상직 민주당 의원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당 제명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승길 기자입니다. 300억 원이 넘는 임금체불과 600여 명의 대규모 정리해고 등으로 논란의 한가운데 선 이상직 의원.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은 이 의원이 책임을 회피하면서 직원들이 모든 고통을 떠안았다고 말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고 검찰에 고발됐지만 몇 달째 묵묵부답이라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상직을 처벌하라! 노조는 이 의원의 탈세 혐의와 가족 재산 일부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가 한 달도 남지 않았지만 수사에 진척이 없다며 답답한 심정을 드러냈습니다. 정부 여당이 사퇴를 방관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눈치를 보며 뭉개고 있는 것은 거대 집권 여당의 눈치를 본 것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스타항공은 관계된 모든 정부 부처의 호의를 받으며 온갖 반노동 폐악을 저지르고 민주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이 의원의 제명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를 비롯해 정치권 안팎에서 의원직 사퇴 요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삶에 대해서는 방관했습니다. 무책임했습니다. 스스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떳떳하게 검찰 조사를 통해서 자신의 죄가를 받는 것이 공의고 정의라는 얘기를 측근 2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검찰 수사와 당 징계 등을 앞둔 이 의원의 거취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지난달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화개장터가 응급 복구를 마무리하고 40여일 만에 장을 열었습니다. 하동구는 전국에서 모인 성금과 구호물품, 자원봉사자들의 도움 덕분이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윤현석 기자입니다. 지난달 기록적인 폭우로 큰 침수 피해를 겪은 화개장터. 다시 손님들이 삼삼오오 모여 음식을 맛보고 물건을 삽니다.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상인들은 모처럼 웃어봅니다. 한 달 반 정도 놀았거든요. 수입은 뒤로. 그런데 이제 이렇게 좀 정리를 하다 보니까 또 마음이 좀 안정이 되고요. 또 기분도 좋은 것 같아요. 새로 시작하는 기분이에요. 복구 작업을 마무리하고 44일 만에 개장한 화개장터는 예전 분위기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자원봉사자들과 성금, 물품 덕분입니다. 하동군에 모인 성금은 14억 원이 넘었고 구호물품도 11억 3천만 원어치에 이릅니다. 복구 작업을 도운 자원봉사자도 9,600명이 넘습니다. 화계면 출신인 조금주 할머니는 1,000만 원을 배낭에 넣어 서울에서 버스를 타고 와 전달했고 조일래 할머니는 빈병을 팔아 하루 3,000원씩 번 돈으로 성금 100만 원을 모아 감동을 전했습니다. 도움이 되는 게 뭐가 있나 생각하다가 조금이라도 힘이 될까 싶어서 그렇지 다른 생각은 없어요. 지금 어려워도 조금 덜 쓰고 그러면 되죠 뭐. 하동구는 도움을 준 국민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전국에서 재난이나 재해가 일어나면 우리 하동군도 지역에 생산되는 농산물이라든지 공산품을 적극 가지고 가서 입문도 하고 용기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직접 찾아뵙겠다고는 약속을 드립니다. 하동구는 국비 960여억 원 등 1,120억여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재해복구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KBS 뉴스 윤현서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안마의자 관련 피해가 최근 3년 8개월 동안 모두 총 631건이 접수됐고 이 중 178건은 골절 등 신체 상해가 발생한 사례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신체 상해의 경우 0세에서 6세 사이 영유아 사례가 46건으로 가장 많고 상해 이유로는 안마의자에 눌리거나 끼인 경우 미끄러지거나 떨어지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끼임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호자가 제품 전원을 끄거나 전원 플러그를 뽑으면 끼인 상태 그대로 제품이 멈추거나 원위치로 돌아가며 더욱 수축하게 돼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2024년까지 남녀 우주인을 달에 보내는 계획을 담은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를 공개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1972년 아폴로 17호의 마지막 달 착륙 이후 반세기 만에 다시 인류를 달에 보내는 것을 목표로 1단계인 2021년 달 궤도 무인 비행, 이어서 2023년 달 궤도 유인 비행, 마지막으로 2024년 달 착륙 우주선 발사 등 3단계로 진행됩니다.
나사 관계자는 앞으로 4년간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를 실현하기 위해 280억 달러, 한국 돈으로 32조 4,8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에서 전해드립니다. KB증권입니다. 종일 롤러코스터 장세를 펼쳤던 코스피 지수가 개인의 단독 매수세에 힘입어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개인과 외국인이 함께 사자에 나서며 소폭 오름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0.65포인트 상승한 2333.24에 코스닥은 0.73포인트 오른 843.45에 마감됐습니다. 지속되는 대외적 불확실성과 함께 테슬라의 배터리 대의에 대한 실망감이 더해지며 시장은 종일 변동성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름세로 출발했던 코스피는 장중 기관의 대량 매도에 2,300선 아래로 밀려나기도 했지만 개인의 매수세가 낙폭을 방어하며 2,330선을 간신히 지켜냈습니다. 네이버가 이익 개선 본격화 기대감에 6거래일 만에 반등했고 휠라홀딩스는 내년도 호실적에 대한 전망이 나오며 3% 넘게 상승했습니다. 반면 테슬라의 배터리 대의 실망감 속에 관련주들은 줄줄이 하락했고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는 줌인터넷이 KB증권과의 테크핀 합작회사 설립 소식에 연이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60전 내린 1,164원 4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에는 가끔 구름만 지나고 있지만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과 제주도에서는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남 해안과 제주도에서는 내일 오후까지, 동해안은 모레까지 비가 오락가락하겠는데요. 특히 내일 밤부터 영동 지역에서는 대기까지 불안정해지면서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산간 지역에서는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농작물 관리 및 안전사고에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 강수량은 동해안 지역에 120mm 이상, 제주도와 그 밖에 영남 해안 지역에서도 5에서 20mm가량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의 지역은 가끔 구름만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4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겠지만 동해안 지역은 20도 안팎에 머물면서 한낮에도 선선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와 동해상에서 최고 4m로 거세게 일겠습니다. 영동 지역은 주말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맑은 가운데 일교차 큰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7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